이명아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많이 느낀 점이 많았어요. 그동안 책을 좀 많이 보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조금 이만큼 이제 한 1년 넘어가니까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네, 너무 좋은 책을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계속 책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네. 차트 5번 제가 했어요. 차트 5에 이제 끝없이 성장하는 인맥나무를 키워라 이 제목을 가지고 차트 5에 보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이 6가지가 뒤에 쭉 펼쳐져요. 11차트로 나눠진 거를 좀 요약한 건데 우리가 삶을 못 보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손님으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아라. 또 세 번째,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결국은 계속 관점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고정관념으로 생각했던 거를 바꾸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직선이 아니에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행복한 게 마음먹기별로 달려있죠. 내가 지금 불을 이만큼 누리고 있다고 해서 이게 평생 가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지금 너무 낙후되어 있고 막 힘들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생은 곡선이다. 5번째, 지금의 성공이나 실패가 이게 지금 같은 말이죠. 예. 지금의 성공이나 실패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는다. 6번째, 인생은 넘어졌을 때가 이제 인생이 이제 실패,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럴 때가 아니라 일어나는 것을 포기했을 때 그것이 바로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생명나무예요. 제가 이 나무를 제 손안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나무를 손안에 넣을 정도가 됐어요. 어떻게 손안에 내 나무를 넣겠어요. 이 그림을 보고 너무 좋아서 제가 채택했는데 이 나무가 어떻게 자랍니까? 어떻게 자라죠? 물을 줘야 되고 또 햇빛도 있어야 되고 바람. 네, 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무가 그냥 자라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나무 하나를 볼 때. 그 중에 이제 소단의 1번으로 이제 성공을 쫓는 청춘에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의 숫자가 내가 도와주는 사람의 숫자와 같다. 우리가요, 뭐를 꼭 바라고 뭐를 먼저 받은 다음에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주면서 먼저 줬을 때에 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왜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생각을 뒤돌아보면은 결국은 내가 그만큼 베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내 편을 그러니까 나쁘게 하면 편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내 편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맥은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고 나무와 같아요. 나무와 같아서 나무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요. 나무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돼요. 물을 주고 정성을 들여야만 되듯이 우리 인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생각하는데 여기 여러분 우리들도 다 지금 인맥을 쌓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기서 오늘 인맥 쌓으려고 뭐지 이거? 꽃갈 갖고 왔어요. 네. 기부. 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내가 성공을 하려면은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성공한 사람들한테 밥을 사래요. 네, 밥을 사야만 되니까. 그래서 가난해도 이거 잘못 듣네, 그죠? 가난해도 아니, 부자. 가남이에요, 과남이에요. 가난. 가난하다. 가난해도 부자의 조상이 잘못 오타가 됐네요. 예. 몇 번 봤는데 또 이렇게 됐네요. 가난해도 부자의 줄을 서래요. 근데 우리가 가난하면 없으면 자신이 없어지죠. 의뢰. 저는 안 그래요. 저 부자 같아요? 안 그렇거든요. 네, 그만큼 마음먹기 달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좋은 쪽으로 자꾸 부자 곁에 여러분 다 부자잖아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 제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래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박용우 선생님이 얘기하는 얘기는
총각내 야채가게 이영표 대표를 한번 생각해 보래요. 이분은요, 가령 이제 누구한테 선물을 보낼 때 정말 많이 보낸대요. 선물을 막 그 비싼 거 막 해서 여기 내용도 그렇고 보낸대요. 사실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받았을 때 놀래게 정말 내가 이만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니 너무 감격할 수 있게끔 선물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원의 야채가게 이영표 대표님도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성공한 데는 그만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의 이 김범수 의장님도 정말 어려운 때가 많았대요. IMF 때.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IMF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실직을 하고 그때 정말 죽고 싶었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를 이겨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거를 이겨낸 건 역시 이제 또 나중에 책이에요, 책. 예.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한 가지라도 배울 수 있는 사람 가운데에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독서 모임에 나왔던 여러분들은 역시 다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뭐 그만한 앞일을 내다보고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다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하여간 인맥을 만들어라. 인맥 만들기에는 이제 비즈니스에서 꼭 필요한 것은 휴먼 네트워킹. 바로 이거죠. 우리가 같이 이 독서 모임에 계속 이어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관점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관점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은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선생님은? 네. 일단 고정관념을 네?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버려야지. 다 누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답변을 못해요. 그죠? 못하는데 늘 한번 그 생각해보세요. 난 나한테 바꿀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늘 생각해보세요. 자, 이 얘기는 어쨌든 사물에는 어떤 본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그런 편견을 아주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그런 편견을 바꿔보라는 얘기입니다. 코카콜라에 이것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존 펜퍼틴이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것은 단지 소환일 뿐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가볍게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서 1위잖아요. 13년 연속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관점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 지금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 고정관념, 나의 직업, 내가 해왔던 거 그것을 바꿀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면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많이 읽고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질문하면서 많이 관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 광범위하죠. 근데 우선 좋아하는 것부터 각 개인이 좋아하는 것부터 선정을 하면 되겠고요. 그런 것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내 생각 어쨌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어디 멈춰있기 때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번에 이제 이 시점에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바꿀 것을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은 나와요. 저는 이제 조금 이만큼 나왔어요. 이제 조금 나중에 뒤에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차트 3에 보면은 주관식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여태까지 객관식으로 애들 학교 시험 문제도 객관식이었어요. 오지 선다에 골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쓸생각 다 주관적으로는 다 틀려 사람마다 그렇죠? 자기 생각을 쓰는 거니까요. 거기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를 10단어를 한번 지금부터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뭐 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수시로 변한다는 거죠. 쓰다 보면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보시면 시작하면 쓰는 능력도 점점 좋아지기도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그렇게 하면서 주관식으로 했을 때 나의 인생의 즐거움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동안 객관식으로 살았던 거에 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에요. 이제 객관식이라는 건 고정관념인데 주관식으로 살다 보면은 이제 그게 광범위하게 이제 우리 맨날 얘기하는 이제 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많이 바뀔 겁니다. 자, 누구를 만나든지 최소한 한 가지는 배워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 사람만 모여도 한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탈무드에서 보면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담고 하여간 담고 담는다는 얘기는 이제 누구 배울 거 있으면 담고 배우고 성장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닮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사실은요, 누구한테 배워요? 결국은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배워. 다 누구나 나보다 좋은 점 다 누구나 다 장점 갖고 계시잖아요. 물론 단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더 많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은 스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승이 되는 다 누구나. 또 나도 스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척박한 땅에 살지 말고 옥토가 되셔서 옥토에 사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는데요. 요즘은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그 왜 중요하지 않은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토익, 여러 가지 막 애들이 입시를 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를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막 그러는데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들어서 알지만 정말 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지 아직 몰라요. 근데 제가 요즘 조금씩 느껴가는 게 뭐냐면 어쨌든 스펙이 목적이 아니고 스펙을 통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령 이제 입사 시험을 보는데 요즘들은요 그 입사관들이요 그 스펙을 보는 게 아니래요. 면접을 할 때 가령 이 학생이 저 50개국 다녀왔는데요 하는데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랬어? 그렇지만 이 시험관 입사관은 뭐라냐면은 왜 50개국을 다녀왔는데 어느 나라 갔더니 거기서 느낀 점은 이 회사에 와서 적용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고 그러한 내용을 다 얘기하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스펙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맞아. 자기 경험을 얘기해서 이 회사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데 내가 그동안 여행한 곳 중에 이거를 적용하면 좋겠고 저걸 적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다 할 줄 아는 그러한 그 이상과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에 화려한 프로필이 말하자면 아니라 그 얘기를 면접관이 들었을 때에 이 회사에 정말 필요한 인재를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 그 다음에요. 그때 그림 여기 예쁘지 않아요? 예뻐요. 네.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조금 해놓은 데다가 또 어제 또 어디 갈 때도 안 가고 집에 와서 또 몇 시간 동안 요만큼 읽어서 요 한 챕터 하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 이 책을 이거 다 하려면 그럼 따지고 보면 한 달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근데 그렇게 뭐 안 될 것 같아. 그럼 책을 많이 읽고 싶지만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 하나 가지고 진짜 한 달을 막 이렇게 막 정리하면 또 한번 몇 권 읽은 거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여러 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권을 한번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얻어지고 나중에 남는 게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차트 여기 보면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질문의 미학이래요. 우리는 이제 질문에 약해 있어요. 우리가 질문에 약해 있고 또 답변에도 약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말만 막 하잖아 우리 보통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질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해.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건 당연해. 근데 이게 왜 떨어지지? 하면서 이제 만유인력에 나오는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왜 떨어지 당연한 거 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이 말한 거 가지고 막 틀린 것만 잡을 게 아니라 틀렸다고 할 게 어느 거고 틀린 게 없대요. 관점이 생각하는 것만 다르다 뿐이지. 내 생각도 말을 했지만 여기 여러분 듣는 10명이 다 똑같이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질문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아시겠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이 단원에서 제일 지금 이 스키마라는 단어를 몰랐었어요. 네, 몰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일 많이 썼어요, 제가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미셸 루트번스타인과 로버트
유튜버 스타인 이 부부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천재들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약간 어떻게 생각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근데 이것도 틀렸네요. 쌍대시네 배웠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원제는 이제 스파크가 탁 이런 어떠한 탁 이런 직감이에요. 그런 얘기인데 스키마가요. 이 스파크 오브 지니어. 그래서 스파크에 대해서 이게 아마 스키마를 이렇게 책을 한 것 같아요. 지은 것 같아요. 생각이 번쩍한다는 것이에요. 남들이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번뜩하고 이제 생각이 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그래서 똑같은 걸 보고도 나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 사람은 그거 가지고 창출해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스키마인 거예요. 예. 그것은 이제 내 내면에, 나에 대한 내면에도 내 스키마가 뭐가 있는지 분명히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개발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이런 내용이고요. 스키마가 이런 힘이 있다는 얘기고요. 스키마라는 용어를 처음 사실은 사용한 사람은 칸트래요. 칸트. 예. 순수 이성 비판에서 순수한 선험적 상상은 스키마라고 불렀어요. 그럼 내면의 스키마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보고 싶으세요? 스키마를 키우기 위해서 많이 보고 배워야죠. 많이 보고 배우고 책도 읽고 많이 질문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내가 나의 내면의 스키마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험해보고. 네, 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게 있고요. 해보세요 한번. 자, 어쨌든 내면의 스키마를 키우기 위해서는 경험과 책이 제일 중요하대요. 경험과 책. 그래서 내면의 세계를 넓히고 깊이 있게 하면서 스키마를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좋은 책을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시나모로로 나와야 돼. 그래서 시나모로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못 골라요, 내가. 근데 우리 김성권 대표님은 캡이야.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책과 진실한 스승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스키마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하기 전에요. 책에 있는 얘기인데 1973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영국 유학생의 콜레트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함께 수업을 듣던 미국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대학교 2학년이 되자 그 친구는 콜레트에게 학교를 중퇴하고 비트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비트 회계 소프트 회사를 개발하려면 더 공부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콜레트는 그 제안을 이제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콜레트는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서 1992년에 컴퓨터 시스템 비트 분야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 친구는 계속 공부한다고 한 친구는. 그런데 그 미국인 친구는 2학년 때 중퇴를 하고 한 친구는 미국에서 두 번째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3년 뒤에는 이 콜레트는 32비트나 되는 회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시기에 그 친구는 비트 시스템보다 1500배나 빠른 재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내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이게 누구인지 아세요? 빌 게이츠예요. 네. 그러니까는 꼭 내가 대학교를 전기를 다 졸업하고 박사학위도 다 끝내서 하는 친구하고 2학년 때 중퇴하면서 관점을 바꾼 거죠. 이 빌 게이츠는 관점을 바꿔서 자기 나름대로 그 시간에 틀에 박힌 그 시간을 자기는 안 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연구하고 책 읽고 막 해서 세계의 갑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스키마. 그래서 독자들이 하여간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과 직접 체험해볼 기회가 동시에 주어진다면 두려워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접 경험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래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얘기한 그 대학생들을 데리고 한 얘기가 정말 다 이 관점에 대한 정말 최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얻든 그 경험은 당신에게 있어서 경험하지 않았던 것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대요. 세계 최고의 갑부는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트는 자신의 경험을 디지털화하는 그 역발상으로 사람들은 돈을 벌려면 취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읽을 거리에서 만들어서 하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까도 대표님 얘기지만 쓰라는 얘기입니다. 소소한 자신만의 관심사, 재능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부터 글을 쓰려고 합니다. 요리사가 이제 글 쓰는, 그래서 제 그 블로그에 책 읽는 요리사하고 이제 카테고리 하나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는 이거 책방, 어쩌고 했다가 아까 바꿨어요. 책 읽는 요리사. 어때? 멋지지 않아요? 네. 책 읽는 요리사에서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씩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요리해서 버는 게 아니라 글을 써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 그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글 써보세요. 예. 생각의 흐름을 이거 왜 이래? 오타가 많네. 찾는 방법. 예. 찾는 방법. 이거. 자,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실업률이 높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말래요. 예, 무서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미래가 무서워서 지금 사실 무섭고 겁이 나면서도 3, 40년은 어떻게 살 건가, 50년은 어떻게 살 건가 걱정하면서도 우리는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일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는 없대. 나이는 없대요. 저 이제 태어났어요. 이제 인생은 60부터라고 했는데 지금 딱 60이거든요. 이제 지금 태어났다 생각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읽고 변화의 방향을 감지해내야 하고 읽을 거리 그 범위를 좁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정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식 정보에 살고 있어. 진짜 어디 가나 뭐 카톡 다 열어보면 너무 좋은 얘기들 들려오는데 너무 많아서 뭐를 정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좁히래요. 어떻게 좁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당장 그래서 저 지금 막 가지를 지금 자르려고 그래. 가지를 잘라서 깊이 있게 이제. 예. 그래서 자신만의 이제 분야의 정보와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을 감지해냈다면, 그랬다면, 저는 이제 반 성공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반은 성공한 거는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매일매일 성공하고 매일매일 행복하다. 자신의 상황을 늘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성공할 수가 있고요. 또 실패를 이겨내면 그 다음에 성공이 찾아온다는 거죠. 곡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곡선. 그래서 현재의 내가 한 행동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고 했고, 성공은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 성공은 오버데이.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자, 인생에서 S자 곡선이 아니라 툭툭 털고 일어나면 성공이 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지금의 성공이나 실패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아요.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계속 가는 거 아니고, 또 내가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계속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명심하셔야 되고, 또 알고 보면 모든 자신이 이제 실패 스토리를 가슴 한쪽에 안고 산다고 합니다. 박용우 대표님, 지금 이 책을 내신 박용우 대표님도 40대 정말 IMF 때 다 실패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타 쓰는 그런 시절을 살았는데 일어났죠. 김범수 지금 카카오톡의 대표 이분도 그렇고, 존 버니언, 오헬리 지금 뒤에 책에 보면은 이분들이 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경우, 또 오헬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면서 부인이 죽었는데도 가보지도 못하는데 딸이 그리워 딸 때문에 살아서 많은 책을 내신 분. 커널 샌디스는 이번에 이제 저기 있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분이셔요. 이병철 회장님도 옛날에 그
쌀 가게를 하면서 아 이게 농사를 지면 좋겠다고 그 수만 평을 샀는데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만 다 뺏긴 거야 이제. 그래서 빚더미에 앉아서 그 고생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되셨고 이 김연아 봐요. 김연아도 그날 김연아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여간 이런 분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사실 제가 되돌아보면 저도 이 사람들만큼 고통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못일하는 건 바보지.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젊었을 때 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어디에도 없다와 기회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그 띄어쓰기 하나 차이로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가장 쉽고 편한 것을 포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네, 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감사합니다.